안녕하십니까. 이 시간에도 실제 인물의 사주 명식을 가지고 특징적인 부분을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명은 곤명입니다. 정사년, 무신월, 신축일, 무자시. 요 사주 명식은 그 구조가 한눈에 금방 들어오는 사주네요. 신금일간이 신월에, 축날에, 자시에, 월일시가 전부 다 신금한테 뭔가 힘을 주고 또 이로운 어떤 글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명 신강신약으로 따지면 신강한 사주다. 그 사주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신강신약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고들 얘기하는데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. 전체적인 구조 분석이 더 중요하다, 신강신약보다. 그러나 신강신약을 배제하고 어떤 또 사주를 분석한다는 것도 말은 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너무 그 강약에 치우쳐버리면은 사주 전체적인 어떤 구조 상태, 배합 상태, 이런 것들이 구성 상태, 이런 것들이 잘 읽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기준을 잡기 위해서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은 맞습니다. 그런데 이 경우는 뭐 금방 누가 봐도 100이면 100다 신강하다고 하지 뭐 신약하다고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. 인성 때문에 신강해진 게 아닙니다.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인성을 배제하고 근본 자체가 자체적으로 신강한 입지를 가지고 태어났다. 그런데 또 월간과 시간에 일단 정인이라는 글자가 있다. 그래서 이 정인이라는 글자는 도대체 이 운명의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기쁘게 봐야 될 것인가, 또 뭔가 그렇게 꺼려 봐야 될 것인가. 인성이라는 작용이 정인이라는 작용, 특히 인성 중에서도 정인이라는 것이 시신으로 꼽히는 이유는 주인공, 일간을 보좌하는, 음양의 조화를 가지고 보조하는 그런 인자이기 때문에 정인을 우리가 아름답게 취용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주인공은 이미 이 정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신강하니까 이 인성이라는 글자가 오히려 꺼릴 기자 기신이 된 겁니다. 그래도 뭐 썩어도 준치라고 또 정인은 정인이다 이렇게 또 얘기해도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. 그러나 이 여기에 있는 정인은 실용성, 활용 가치가 없는 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정인을 유용하게 썼더라면은 일찍이 뭔가 학문을 탐구하고 또 그 자기가 공부한 어떤 뭔가 우월한 지식을 가지고 또 전문 분야에서 뭔가 남의 본보기가 되고 또 남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어떤 그런 방향, 아니면은 뭐 가르치지 않더라도 또 타인의 어떤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식을 겸비할 수 있는 경우가 돼야 되는데, 이 경우는 정인이 꺼릴 기자 기신 역할을 했기 때문에, 그래서 오히려 강한 신금을 더 매몰되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, 물론 매몰되지 않습니다. 그렇지만도 흐리게 하는 과유불급의 어떤 그런 모양새를 제공했기 때문에 정인이 오히려 약이 되지 않고 뭐 독이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. 그렇다고 해도 뭐 정인을 아름답게 활용 못해서 그렇지 운명 자체는 소신과 주관이 반듯하고 어디 가서든 자기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능력, 또 독립, 자립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. 신강한 사주는 원래 인을 필요로 하지 않죠.
그런데 여기 있는 관, 오히려 관이나 제 식상을 오히려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데, 또 여기 있는 관성은 뭐 평관이라도 이런 얼마든지 잘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. 이 주인공은. 그런데 여기 있는 평관은 인성을 첩신하고 있기 때문에 관인상생으로서 인성을 도와주는 그런 어떤 역할에 더 가깝습니다. 그래서 또 관역이 있는 자체에 있는 관 자체가 뭔가 그다지 유용하지 못하다. 관 자체로서는 활용 가치가 있죠. 충분히 나를 일깨워주고 나를 뭔가 깨우침을 주고 자극을 주고 하기 때문에. 그러나 이 관성이 인성의 첩신에 있기 때문에 관인상생으로 인성을 오히려 부추기는 역할을 하니까 이 또한 본의 아니게 자리 배치상 꺼릴 기자 귀신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평관이라서 귀신이 아니라 신강한 사주의 인성을 도와서 또 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과유불급의 그런 상태를 조장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조장한 거죠. 화생토했기 때문에. 그래서 이 주인공은 천상 시지에 있는 좌수 식신상관을 활용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운에서 임자 운정거에 들어와서 개축까지 이런 운들이 자기의 역량을 좀 더 뭐라고나 의미 있게 활용하고 또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. 사주에 뭐 재가 없다고 재물이 없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죠. 사주의 구성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의 그릇을 논하라 그랬으니까 재가 있을 시에는 재의 그 재성의 어떤 상태, 유지 상태, 강한 상태, 약한 상태를 보고 뭐 재를 논하도 되지만은도 전혀 없을 때는 그 자체를 논하지 말고 사주 구조를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과 역량을 논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또 그게 상식입니다. 물론 이 경우에 만약에 운에서 이런 갑인운이 온다면은 인성을 제거하게 되다 보니까 신금이 더 능력이 역량이 도드라질 수 있습니다. 요는 오히려 신금의 그런 빛을 오히려 가리고 있는 현상 같은 그런 구조가 지금 이 사주의 구조입니다. 그래서 외유내강 같은 본명이니까 깔끔한 신금의 자질을 갖추었다. 물론 뭐 신금이든 경금이든 금성은 대체로 좀 호불호가 강해서 뭔가 이기적인 면도 있고 또 어지간해서는 뭐 타인의 어떤 권유나 유혹에 잘 끌려가지 않는 융합하지 못하는 뭐 그런 화합하지 못하는 경우도 뭐 다른 타 오행에 비해서 조금 더 심하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. 대신에 또 개성이 강한 만큼 또 자기의 역량을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경우도 있으니까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명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했던 내용은 요 인성의 가치가 어떠냐, 유용하냐, 무용하냐를 한번 냉정하게 논해보고자 이 명식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. 제 소견이지만도 분명히 이 명식에서 요 무토 인성이는 불필요한 인자다. 그래서 오히려 시지에 있는 자수, 운에서 오는 해자축, 임계수, 또 식신상관을 더 유용하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밝혀보고자 했습니다.